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이끌었다. 그의 단단한 것이 들어오기 전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꼭 끌어안았다.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한 지 2년 집안은 늘 조용했다. 식탁 위엔 접시 하나뿐. 누군가와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시절은 오래전에 흩어져 버렸다. 두 번의 유산 끝에 포기하게 된 아이, 그리고 끝내 엇갈리기만 했던 대화들. 사랑했지만 그만큼 실망도 깊었던 관계였다. 그날도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눈길을 멈췄다. 요리학원, 양식 기본 과정 모집. 한때 작은 레스토랑을 해보고 싶다며 웃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 꿈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그 광고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학원의 문을 열었다. 처음 들어선 교실은 활기찼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칼이 부딪히는 소리,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옆자리 사람들의 웃음이 어색한 긴장을 감쌌다. 손에 잡힌 칼이 영 어색했다. 양파를 써내려가려 했지만 칼끝이 제멋대로 흔들렸다. 손가락이 닿을 뻔한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건넸다. 저렇게 칼질하다간 양파보다 손이 먼저 다치겠는데요? 고개를 들자 웃는 눈매의 사내가 서 있었다. 머리칼에는 세월이 묻었지만 표정만큼은 장난기 어린 아이 같았다. 아, 그런가요? 사실 이런 건 잘 못해서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칼은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보세요. 그는 천천히 시범을 보였다. 능숙한 손끝에 칼이 리듬을 타듯 움직였다. 동작은 익숙했지만 말투에는 가벼운 농담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보다 설명을 더 잘하시네요. 그럼 학원비 절반은 제가 받아야죠. 순간 웃음이 터졌다. 입술 끝이 저절로 올라가는 게 낯설었다. 오랜만이었다. 이유 없이 웃은 게. 수업이 끝나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저는 서한규입니다. 강현유예요.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향하는 길,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남았다. 칼 부딪히는 소리, 증기 속에 퍼지던 냄새, 그리고 그 남자의 농담. 혼자라는 자리에서 조금은 다른 공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다음 수업에도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정해진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늘은 토마토를 손질하는 수업이었다. 칼끝이 토마토 껍질을 잘 따라가지 못해 자꾸 미끄러졌다. 조심한다고 해도 제멋대로였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토마토가 아니라 완전 학살인데요? 말투는 장난스럽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괜히 토마토를 뒤로 감추며 씩 웃었다. 그러게요. 오늘 저녁은 피자도 파스타도 포기해야겠네요. 포기라뇨. 잠깐만요. 그는 내 손에서 칼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순식간에 토마토를 예쁘게 잘라냈다. 마치 토마토가 그를 위해 가만히 협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칼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썰린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나는 멍하니 그의 손놀림을 따라갔다. 말은 가볍게 하면서도 동작은 묘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손보다 토마토가 덜 다칠 거예요. 그 말투 참 묘하네요. 비꼬는 건가요? 아니죠. 격려입니다. 저 나름 격려 전문가예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농담은 의도적으로 다가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렇기에 더 편했다. 쉬는 시간 커피 자판기 앞에서 또 마주쳤다. 종이컵을 들고 서 있던 내가 눈을 피하려 하자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원래는 아내랑 같이 다니려고 했거든요. 이 학원. 뜻밖의 고백이었다. 농담만 던지던 입술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진심.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다. 아내가 양식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같이 배우자고 약속했는데 그만 너무 일찍 떠나버려서. 그는 웃었지만 웃음 끝이 조금 흔들려 있었다. 죄송해요. 괜히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좋아요. 그의 눈빛이 나를 향해 부드럽게 머물렀다.
갑자기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일었다. 조금은 서투른 칼질처럼 아직 정돈되지 않은 감정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마음도 조금은 덜 서툴러진 것 같았다. 오늘 수업은 둘씩 짝을 지어 요리를 완성하는 시간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내 옆자리에 섰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파스타래요. 그래도 토마토는 저한테 맡기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학살 나겠더라고요. 아직도 그 얘기예요? 저도 이제 연습 좀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검증의 날이군요. 우리는 칼을 나눠 잡았다. 나는 채소를 썰었고 그는 소스를 준비했다. 함께 서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엌이라는 공간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 같았다. 혹시 집에서도 요리 자주 하세요? 자주는 아니에요. 혼자 먹을 건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건 저도 똑같네요. 늘 라면 아니면 계란 후라이. 근데 또 이상하죠. 혼자면 귀찮은데 둘이 먹을 거면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잊고 있었던 감각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그런데 소스 냄새가 좀 타는 것 같은데요? 네, 설마. 그가 허겁지겁 냄비를 저었지만 바닥은 이미 살짝 눌어붙어 있었다. 내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격려 전문가라더니 본인 요리엔 격려가 필요하겠네요. 저 오늘 학원비 환불하고 도망갈까 봐요. 웃음이 또 터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그 순간 나는 스스로 놀랐다. 이렇게 크게 웃은 게 언제였더라. 파스타는 조금 엉성했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다. 완성 접시를 함께 바라보던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죠? 꼭 우리 같은데. 나는 순간 그 말에 눈길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장난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게 묻지는 않았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는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다가도 잠시 멈칫하며 걸음을 늦췄다.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졌고 바람에 불어오는 냄새가 이상하게 낯익게 느껴졌다. 여기 냄새 좋네요. 토마토 소스 같기도 하고 아내가 이 냄새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갑자기 꺼낸 이야기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눈웃음을 지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빛이 깔려 있었다. 아내랑 같이 요리학원 다니기로 했었어요. 그 사람은 양식을 참 좋아했거든요. 파스타, 리소토, 심지어 수프 하나에도 감탄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평소 농담으로만 채워지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이야기. 그런데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39,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암이라는 녀석이 순식간에 빼앗아갔어요. 한참 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람들이 다시 시작해보라, 좋은 인연 찾으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제겐 첫사랑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 제 삶에 남아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아픈 기억마저도 오롯이 안아들고 이제는 따뜻하게 품고 사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괜히 내 안의 빈자리가 건드려진 듯 가슴 깊은 곳이 울렸다. 그는 다시 농담을 꺼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리학원까지 나온 거 보면 결국은 또 배신한 거 아닐까요? 아내 없으면 요리 안 한다더니 이렇게 와서 하고 있으니.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농담은 여전히 가볍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무게를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다.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와 겹쳐지며 알 수 없는 울림을 남겼다. 다음 수업은 오븐 요리였다. 닭고기를 손질하고 허브와 와인을 곁들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나는 어설프게 마늘을 까다가 손가락에 마늘 껍질만 잔뜩 묻혀 놓았다. 마늘하고 싸움하셨어요? 그가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못 이기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마늘이 완강하네요. 제 손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제가 협상 좀 해드릴까요? 저 협상 전문가거든요. 마늘하고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그는 능숙하게 마늘을 까서 내 앞에 놓아주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금방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요령이죠. 이럴 거면 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할까요? 그럼 안 되죠. 구경만 하면 학원비가 아깝잖아요. 최소한 보조 셰프 역할은 해주셔야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을 잡았다. 옆에서 농담이 이어지는 덕분에 긴장도 풀리고 손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혼자 살다 보니 밥을 자주 챙겨 먹게 되진 않죠? 네, 맞아요. 배고프면 대충 라면 끓이고 아니면 김치에 밥만 비벼 먹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혼자 먹을 땐 대충인데 같이 먹을 땐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져요. 그의 말에 마음이 찌르르 울렸다.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함께 나눠 먹는 시간. 오븐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우리는 접시를 꺼내 들고 서로의 요리를 맛봤다. 내 요리는 간이 조금 싱거웠고 그의 요리는 소스가 살짝 과했다. 제 요리는 심심하네요. 제 건 좀 오버했죠. 딱 둘이 섞으면 완벽하겠는데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대꾸하지 못하고 웃음만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부엌 안에 맴돌았다. 오랜만이었다. 그냥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누며 웃는 순간이. 수업이 끝난 저녁, 거리는 벌써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다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나는 괜히 천천히 걸었다. 오늘따라 집으로 곧장 가고 싶지 않았다.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가볍게 맥주 한 캔을 집어들고 계산을 마치는데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여기서 뵙네요. 그였다. 하얀 비닐봉지에 맥주 2캔을 담으며 내 앞에 섰다. 혼자세요? 네. 늘 그렇죠. 집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맥주 한 캔 사가요. 그는 웃으며 캔을 흔들어 보였다. 나도 들고 있던 맥주를 살짝 들어 보였다. 저도요. 혼자 마시면 그냥 술맛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습관처럼 사게 되네요. 둘은 나란히 편의점을 나섰다. 잠시 걸음을 맞추다 그가 말했다. 이상하네요. 학원에선 그렇게 시끄럽고 북적이는데 집에 가면 갑자기 세상이 텅 빈 것 같죠. 맞아요. 조용한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고요가 오래되면 사람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오늘은 투명해지지 말죠. 같이 길 좀 걸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오갔다. 요리 재료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칼질은 언제쯤 능숙해질지, 그러다 불쑥 튀어나온 말. 가끔은 누가 집에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의 고백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속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답 대신 캔맥주를 들어 그와 살짝 부딪혔다. 딸깍 작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묘한 온기가 손끝을 스쳤다. 그날도 수업을 마친 뒤였다.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우리 둘만 교실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시선엔 접시 위로 물방울이 반짝였다. 잠깐의 침묵 속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사실 결혼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손에 쥔 접시를 천천히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아이를 2번이나 잃었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서로 말이 엇갈리기 시작한 게. 나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는 내 탓 같다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죠. 남편은 외롭고 뾰족했던 나를 둥글게 만들어줬던 사람이었는데 그 둥근 모서리마저 닳아 없어지니까 남은 건 날카로운 뿐이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젖은 수건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옆에 섰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첫사랑이 아내였어요. 20살 때 만나서 39에 보냈습니다. 암이라는 녀석이 순식간에 데려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엔 빈자리가 하나 생겼죠.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라 말했지만 전 그렇게 할 수 없더군요. 첫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를 바라봤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묵은 그리움 위에 얹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고르듯 멈췄다. 오늘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렇게 편한 줄은 몰랐네요.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하면서도 따뜻하게 흔들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교실 불을 끄고 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워져 있었다. 마치 서로의 상처가 잠시라도 무게를 나누어 가진 것처럼. 이번 수업은 특별 과제였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세요.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웅성거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쪽을 바라봤고 그도 웃으며 말했다. 이젠 공식 팀인가 봅니다. 저희 둘. 그러게요. 괜히 부담되는데요. 부담은 제가 질게요. 맛은 같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재료를 나눠 챙겼다. 오늘의 메뉴는 파스타. 그가 소스를 맡고 나는 면과 채소를 준비했다. 지난번엔 토마토를 거의 도륙하시더니 오늘은 자신 있으세요? 오늘은 절대 안 지죠. 제가 얼마나 연습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칼끝이 흔들렸다. 그는 슬쩍 다가와 자세를 잡아줬다. 손등이 스치며 순간 호흡이 달라졌다. 이렇게 천천히. 칼이 지나간 자리를 믿어야 해요. 나는 그가 알려준 대로 따라했다. 채소가 차분하게 잘려나가며 도마 위에 가지런히 쌓였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뿌듯함이 피어났다. 소스가 끓어오르자 고소한 향이 교실에 퍼졌다. 그는 양파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거 아내가 좋아하던 냄새였는데. 잠깐의 정적. 하지만 그는 곧 활짝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오늘은 그 기억을 조금 나눠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게 이상하게 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완성된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 서로 맛을 보았다. 내 요리는 간이 조금 약했고 그의 요리는 소스가 강했다. 심심한데요. 짜네요. 동시에 말하자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둘이 섞으면 딱 맞겠죠? 그러네요. 완벽한 조합이 될지도. 웃음 속에 묘한 울림이 번졌다. 파스타는 금세 사라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래 남았다. 거리 모퉁이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남편. 나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먼저 다가와 길을 막았다. 연유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짧은 망설임 끝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커피가 내려오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메웠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시간을 보낼 뿐이야. 결국은 너를 기다리는 중이지.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지 마.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어. 이젠 서로 행복하길 빌어주는 게 맞아. 그는 커피잔을 감싼 채 시선을 피했다. 눈동자가 젖어들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무리 둘러봐도 너만 한 사람은 없어. 나한테 유일한 사랑은 너뿐이야. 나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나도 당신이 한없이 다정했던 모습이 가끔 떠올라. 근데 그뿐이야. 고마웠고 그땐 우리가 참 예뻤어.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알았고 뾰족하던 내가 조금은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지. 그는 얼굴을 감싸주며 울음을 터뜨렸다. 잔이 덜덜 떨릴 정도로 흐느낌이 컸다. 그래도 난 기다릴게. 끝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이만 가볼게. 그의 울음이 등 뒤로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깊이 사랑한 만큼 실망도 컸고 그 미움은 증오로 번져 결국 다 태워 없앴다. 이제 내 안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힘들었던 건 전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그 시간들을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찾아온 후련함 때문이었다. 카페를 나왔을 때 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전 남편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를 향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서운했다. 긴 세월을 함께한 기억조차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공허함, 그리고 동시에 찾아온 묘한 후련함. 나는 아이를 품고 싶었다.
가족을 이루고 싶었다. 그리 거창한 걸 바란 게 아니었다. 따뜻한 밥상 위에 웃음이 있고 서로를 걱정하며 하루를 채워가는 그 단순한 꿈을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두 번의 유산은 그 꿈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결혼이 깨진 것도, 내 삶이 이토록 공허한 것도 다 내 탓 같았다. 길을 걷다 무작정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앉아 염통꼬치 하나를 시키고 생맥주에 소주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잔을 들이키자 속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나는 왜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혼잣말이 술에 섞여 흘러나왔다. 두어 잔쯤 비웠을 때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서한규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 곧장 다가와 내 앞에 앉았다. 여기 있었군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불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호프집을 나와 함께 걸었다. 말없이 따라온 끝에 결국 내 집 앞에 멈춰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기어이 눈물은 참았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행동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집 안부를 하나씩 꺼나갔다. 순식간에 방 안은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그는 말없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니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듯 묵묵히 그리고 따뜻하게. 나는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그 품에 안겨 흐느끼며 오래도록 눌러온 것들을 토해냈다. 목구름이 잦아들 무렵 그 품은 여전히 따뜻하게 나를 감싸고 있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더 이상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오래된 그리움을 채워주는 온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워진 숨결만큼은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입술이 마른 듯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조금씩 간격이 좁혀졌다. 숨소리가 겹쳤고 결국 입술이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긴 세월의 고독이 스며든 깊은 포옹 같았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리면 멈출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고 싶었다. 짧게 맞닿던 입술은 이내 깊어졌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내가 멈추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를 끌어안으며 입술을 놓지 않았다. 옷깃이 흩어지고 그의 손이 내 손을 단단히 감쌌다. 그 온기는 더 이상 타인의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졌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오랜 세월 버텨왔던 외로움과 실패감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이끌었다. 차가운 바닥이 아닌 따뜻한 이불 위에 몸을 맡기자 그제야 숨이 고르게 섞였다. 그의 단단한 것이 들어오기 전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꼭 끌어안았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서로의 몸은 점점 더 솔직해졌다. 조심스럽게 스치는 손길, 숨을 섞는 입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떨림. 그 순간 우리는 위로도 대화도 아닌 또 다른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오랜 고독 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충만함.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분명 그것은 사랑이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조용한 방 안, 그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규칙적인 숨결이 들려오자 어젯밤이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에 그가 눈을 떴다. 붓기 살짝 오른 눈가였지만 그의 시선은 따뜻했다. 잘 잤어요? 짧은 인사 한마디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네요. 그는 말없이 웃으며 내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다.
어젯밤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아침을 준비하며 함께 주방에 섰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달걀과 채소로 간단한 스크램블을 만들고 토스트를 구웠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계란은 당신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어제 배운 파스타 소스도 태웠잖아요.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 속에 긴장이나 후회는 없었다. 대신 오래 비워져 있던 자리를 누군가 채워준 듯한 따뜻함이 있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나누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랑했던 과거가 있었고 그만큼 아팠던 상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려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서로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어주고 있었다. 햇살이 식탁 위로 가득 쏟아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